자, 오늘 강의는 오행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행. 이 한약에서 오행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응용을 하는데 침을 놓는다든지 또 약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한의학적인 어떤 생리병리를 하는데도 오행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5가지의 행이라는 뜻이죠. 행. 이 행이라는 것은 한문의 뜻은 단이다. 단일, 행이다. 다녀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A라는 지점에 출발을 해서 B 지점까지의 목적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에서 B로 가는 거를 갈왕이라고 하죠. 가다. 만약에 대전에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대전에서 B로 간다. 갈 왕자를 쓰시죠. 그러면 다시 B 지점에서 A로 돌아오는 거를 돌아올 복자. 복을 쓰죠. 돌아올 복. 그래서 왕복이죠. 여러분들 뭐 티켓 할 때 대전에서 부산까지 왕복 티켓. 예? 버스표를 살 때 왕복 티켓을 따는 경우죠. 그래서 가다,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왕복이라는 것이 함축된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전이고 이게 부산이다. 그러면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요즘 교통수단이 뭐가 있죠? 버스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또 가는 방법이 걸어서 가는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 또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걸었다가 버스를 탈 수 있고, 자전거를 하다가 또 버스로 탈 수 있고, 버스를 타다가 걸어갈 수도 있고, 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것은 5개로 그 왕복에 대한 거를 5개로 분류를 한 것을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은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는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마트로, 마트에서 집으로, 이게 다 지금 다닌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행에 맞춰서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지만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오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버스를 탄다고 하면 목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화라고 하자. 토라고 하자. 금으로 하자. 목과 토금수라는 명칭을 준 거예요. 이거의 5개의 분류를 오행이다. 그 5가지를 분류하는 것을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4강까지, 4강에서 5강인가 저번 강의에서 사주팔자, 사주팔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사망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도
A에서 B점을 가는 것도 방향성이고 B점에서 A로 돌아오는 것도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방향성입니다. 멈출 수 없는 방향성. 여러분들 시간을 멈출 수가 있어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진행은 항상 생한다고 그래요. 계속 가는 거죠. 생성하고 또 생성하고 생성하고 하면서 계속 윤회한다고 그래서 나선형 윤형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오행에서 극한다. 극한다는 것은 가는 것을 잠깐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 쉬었다 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뭘 이긴다. 이 극자가 원래 이길 극인데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성에서 약간 속도를 멈춰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의학의 오행을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그래서 상생, 서로 생하는 게 있고 또 상극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상극. 극한다. 그럼 이긴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차피 방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상극도 사실은 가는 겁니다. 뭐를 서로 이긴다는 뜻으로 생각하니까 가는 거를 약간 속도를 늦춘다. 이렇게 생각. 침을 놓을 때도 저희가 상극하는 혀를 놓거든요. 극혀를 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그거를 사법이다. 사법 침법을 써요. 약간 사한다. 그것은 가는 거를 잠깐 늦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승은 뭐예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보다. 그래서 보호법을 쓴다는 거죠. 빠르게. 침을 놓을 때 좀 더 강하게. 그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일정한 방향성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이지 거꾸로 역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문 뜻에는 거꾸로 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약간 늦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적인 그 경락의 흐름이 가고 오금인데 가고 오는 건데 그거를 흐를 유자를 쓰거든요. 유. 그 다음에 주. 부을주. 부을주자 흐를 유자. 그래서 유주라고 하게 해요. 그래서 가는 거. 아까 왕이라고 했죠. 왕은 가는 거를 류라고 하고 돌아오는 거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치매 유주, 유주, 경락의 유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주침법을 쓴다 말은 사실은 오행의 단일행자에 함축된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에는 이 오행이라는 것을 5가지로 다닌다는 뜻인데 이거를 10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행 할 수 있지만 이 오행을 둔 이유는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을 볼 때 기준이 동서남북 동서남북 4개잖아요. 대개 4방향에서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중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간단하게 오행을 로 하자.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10행도 될 수 있고 12행도 될 수 있지만 이 어떤 우리 인체라든지 또 어떤 사물을 볼 때라든지 우리가 다니는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을 5가지로 기준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해요. 꼭 오행이 필요합니까?
오행하죠, 십행하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그 장기를 두실 줄 알죠? 또는 바둑, 장기나 바둑을 둘 줄 알죠? 장기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서로의 약속이에요. 차는 차, 포는 포, 졸은 졸. 이거는 어떤 기준을 놓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 장기판을 두기 시작합니다. 바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차는 차에 대한 작용을 안 하고 차가 포 역할을 하자. 어?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 이 장기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행은 한의학에 우리가 이런 기준을 두고 한의학 이론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한의학의 장기를 두는 것처럼 약속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강론과 그 다음에 이제 침이나 여러 가지 상한론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때 잠깐 또 이 오행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한의학이 오행이 관련이 돼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